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중국에서 직구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 이용하세요? 이용은 안 하고요. 네. 어플은 깔려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네네. 전 써봤습니다. 테무깡이라는 말이 있던데 네. 테무깡은 뭐예요? 일단 테무깡은요,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네. 테무라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여기서요 회원만 가입하면은 무료로 상품을 준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것들 중심으로 주다 보니까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테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친구를 가입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확률형 게임처럼 뭔가 룰렛을 돌린다든지 그래서 어렵게 얻은 거를 이제 SNS상에서 이제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테무깡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비자들이 그렇죠. 이게 카드깡 하면은요 보통 네. 원리가 그렇잖아요. 네. 나의 신용을 담보로 일단 현금이 필요하니까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그냥 중고로 팔아서 뭐 카드깡을 하던 이런 식의 카드깡이라고 얘기하는데 테무깡은요 예. 나의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죠. 대신에 담보로 하는 거는 나의 시간을 담보로 합니다. 많은 걸 해야 돼요. 되지 않아요. 예,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룰렛도 돌려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인의 정보를 사실상 이 테무 쪽에다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인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지인 추천을 안 하면 확률 게임이 있어요. 룰렛을 돌리는데 그게 또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 명만 더 하면 당첨이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한 7명 이상을 추천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SNS상에 올리다 보니까 화제가 된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테무깡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엄청 시간 투자했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 지인 추천도 몇 명인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뭐 한 명만 더 하면은 네. 이 확률형 게임 룰렛을 돌리는데 뭐 당첨이 된다. 근데 막상 딱 돌리면은요 0.5명, 0.3명. 1명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게임 업계의 문제됐던 게 확률형 아이템. 그렇죠. 예, 문제가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자체 게임사에서 그 조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나오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테무에서 사은품 준다는 게 이게 한 명만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네. 근데 막상 되면은 여러 명을 또 지인들에게 이걸 공유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사회적으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이런 테무깡도 있고 또 워낙 값이 싸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 이용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 빨리 늘고 있어요. 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도 같은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이게 2023년도 1월 달에요. 이게 336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2024년 1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717만 명이 됐어요. 거의 110% 올랐고요. 테무, 금방 얘기했던 이 테무 앱도요. 23년도 8월에는 5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올해 1월 달 570만 명, 거의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빠른 시간, 그러니까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이 앱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예. 부분은 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용할 정도면요. 진짜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을 때 이걸 잘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불만이 네. 있을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몇 군데가 있는 게 예. 이게 지금 국내법을 위반할 요지가 굉장히 큰 게요. 일단 정보통신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광고를 내면은 그 앞에 가로치고 광고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의 네. 법입니다. 예. 근데 이런 앱을 푸시를 했을 때 네. 광고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중국의 앱들이 그건 당연히 국내법 위반이거든요. 실제 위반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앱 접근 권한 고지를 이제 위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보통신법 위반 사항인데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앱을 가입하게 되면은 뭐 사진에 접근하시겠습니까?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연락처에 접근을 허용 이게 떠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테무나 안 떠요. 그래요? 그냥 가입이 됩니다. 저도 몰랐네. 이제 저도 가입했을 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저한테 안 물어보지? 네. 그냥 가입이 돼 버려요. 근데 더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앵커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무의무해 놨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테무 앱을 깔고 사은품 받을 때 룰렛을 돌리잖아요.
사운드가 나와요. 아 그래요? 소리가 나는구나. 네, 굉장히 굉장히 저 지금 태무 물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갑자기 방송하시다가 갑자기 울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광고 예. 예, 이게 권한 고지 이거를 안 물어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위반 사항이다 보니까 저는 뭐 문제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그냥 SNS상에서 돌고 있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네티즌의 얘기인데 이거 혹시 내 개인정보가 혹시나 이제 해커들한테 도난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을 정도로 사실상 국내법을 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태무? 저는 일단은 저도 이제는 사실 대학에서 이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쉽사리 안 하시는구나. 예, 그냥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설치만 해놨지 제 개인 정보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법을 위반할 요지가 크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쪽에서 제재하기 쉽지 않은 거고 또 뭐 이거에 관련해서 소비자들 피해도 있을 텐데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플랫폼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명 이제 플랫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연내에 이거 처리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업계에 좀 불만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별법이라고 보통 불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규제가 되면은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규제가 됩니다. 뭐 네이버, 뭐 쿠팡이라든지 뭐 쿠팡은 뭐 법인이 미국 법인이지만 아무튼간에 뭐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테무나 아니면은 알리는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매출액과 점유율로 이제 규제를 되는데 이 기준에 못 미쳐요. 테무나 이제는 알리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플랫폼법이 와도 외국 어플들은 여기서 이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플랫폼법이 만약에 규정이 된다 그러면 그 외국 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실상 좀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알리와 테무에서 한쪽씩 오고 있거든요. 배송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를 어디서 구입하나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A 지역 살았을 때 B 지역 아파트도 샀는데 지금 그런 수요가 많이 없나 봐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지역의 그 수도권 이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는 좀 사시나 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양극화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사신 분들이 경기나 뭐 인천이나 지방의 부동산을 안 삽니다. 사요? 예, 원정에서 안 사고요. 반대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부동산은 또 역대 사요. 최고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제 작년 아파트 타 지역 거주자의 원정 매입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원정 매입이 19.7%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제 사는 분들이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금리 상태에 놓여 있고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섣불리 자기 돈 투자해서 투자 수요라든지 투기 수요가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반대로 본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샀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24.5% 증가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매년 증가됩니다. 13년도에는 15%였는데 이게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사시는 비율이 매년 증가될수록 뭐 15년도에 18%, 2022년도에 22%, 그러니까 작년은 24% 매년 늘어나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힘들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서울과 항상 그래요. 말할 때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을 이젠 따로 놓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양극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뭐 대중에 휩쓸리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기의 그 투자 철학,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꼭 보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여러 가지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